지난 시간에 킬만자로의 눈에서 플래시백 얘기를 했었습니다. 플래시백이 모두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개까지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플래시백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잘못된 어떤 그 충성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리는 어떤 농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소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소년은 농장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농장의 그 소유물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인이 잠깐 출타 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노인이 그 농장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음식을 훔치려고 하자 결국은 총으로 쏴버리죠. 그리고 더 한 것은 그 죽은 시체를 개가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다시 나중에 그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결국은 이제 그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자신은 착한 일을 했다라고, 자기는 주인에게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쁜 것을 보고 해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생각,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해리는 이 소년에 대해서 수많은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쓰지를 못했던 것을 계속해서 미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서 그 플래시백으로만 다시 환기하고 있을 뿐이죠. 마지막 플래시백은 특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데, 여기서는 윌리엄슨이라는 그 군인이 폭탄을 맞고 이제 거기에서 피하려고 하다가 그 철조망에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폭탄에 의해서 이제 내장이 전부 다 흘러나온 것이죠. 해리를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제 그 부탁하는데, 해리는 그 고통스러운 이 윌리엄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몰핀을 제공합니다. 즉 그 진통제를 준 것이죠. 이제 전쟁 중에서 진통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진통제를 맞고 이제 스스로 안락되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용기를 내서 이 윌리엄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몰핀을 제공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회상하면서 흥미롭게도 해리는 자기가 그동안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써야 될 것 같았고 지금은 이제 쓸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에서는 후회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윌리엄스를 글로 쓰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해리가 자신이 만족하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컨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헬렌한테 거짓이긴 하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든가, 자기가 글을 쓰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면서 그 후회를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플래시백으로 다시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젊은 시절에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또 예술적으로 어떤 그 많은 생산을 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릴 때, 이때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런 순간 때문에 어쩌면 해리는 마지막 순간에 킬리만자로의 언덕으로, 꼭대기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꿈을 꾸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에서 해리가 보았던 그 환상은 킬리만자로의 정상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해밍웨이 소설에서 정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성한 곳, 또 그 어떤 행복한 곳,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곳, 그런 어떤 낙원 같은 곳이죠. 그리고 해리가 이런 꿈을 꿀 때 그것은 자신이 볼 때는 최소한 일종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해리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킬리만자로의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슨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이런 해리가 일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최소한 자기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커트에서 오두막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그 비행기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그 자신이 어떤 불멸성을 얻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의 첫 번째 부분에 표제어로 나와 있던 정상에서 죽은 그 표범처럼 여전히 죽었지만 몸이 썩지 않는 그런 불멸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 해리는 결국에는 정상이 아니라 그 초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보통 플래시백은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평상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해리에게는 이게 실제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헬렌의 이제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 자체가 그 현실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더 길고 그 다음에 인상적으로 인상 중심으로 그려져 있고 어떤 묘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이 회상 또는 회상이라면 과거에 관한 것인데 회상이 아니라 어쩌면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 현실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곳과 그곳에서 벗어나서 어떤 불멸성, 어떤 예술의 자신의 성취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킬리만자로의 정상과의 대조를 교묘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부분을 독자에게 그 해석을 남겨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리의 그냥 부질없는 환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해리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 소설은 여러 소설들의 영향을 받은데 특히 두 소설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면에서는 An Occurrence at Owl Creek Bridge 이라는 소설의 단편 소설에서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주제 면에서는 헨리 제임스의 미들 이어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앰브로스 비어스의 An Occurrence at Owl Creek Bridge는 남북 전쟁 때 그 스파이로 잡힌 군인이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이제 환상으로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이 교수형 로프를 풀고 탈출해서 그 강을 건너고 막 총이 빗발치도록 그 사이로 뚫고 이제 결국은 자기의 가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동아줄이 당겨지고 그래서 결국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해밍웨이의 플래시백이 이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 희망 같은 것들이 이 순간에 전부 다 투사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An Occurrence at Owl Creek Bridge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 자신이 욕망하는 사건을 다루었다면 킬리만자로의 눈에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과 그 회상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구원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 즉 킬리만자로의 산의 정상으로 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은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테크닉에 있어서는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제면에서 헨리 제임스의 미들 이어스에서는 그 작가인 댄콤이라는 나이든 그 작가가 이제
그 휴라는 의사를 만나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댄컴은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휴는 이 제목이 The Middle Years, 재밌게도 소설 제목이고 소설 속의 인물이 작가가 쓴 책 제목도 The Middle Years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빠져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댄컴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휴라는 의사가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그 백작 부인을 돌보지 않고 모든 시간을 전부 다 이 댄컴브에게 이제 빠져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백작 부인이 죽으면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두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댄컴브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킬리만자로의 눈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의 삶이 결국은 그 예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 예술을 다시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해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리도 자신이 정말 그 소설로 쓴다면 가장 멋진 것이 될 수 있을 건데 라고 그렇게 꿈꾸지만 결국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댄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예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결국에는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고 사라지게 되죠. 다음에 킬리만자로의 산인데요. 해밍웨이에게 정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산 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진리, 또 고귀함, 또 뭐 낙원, 순수함 이런 것들을 그 암시합니다. 이미 우리가 해리가 이 아프리카로 오게 된 이유는 자기의 방종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꿈꿨던 그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물론 불행히도 그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가 머물러 있는 이 초원은 어떻게 보면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괴로움, 또 그 천박한 것, 허구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해리는 자기의 이렇게 이런 곳에서 자기를 정화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 비행기를 타고 킬리만자로의 그 산으로 정상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해리의 다리가 부패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부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표범인데요.
표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재빠르죠. 그리고 이 소설의 초반부 표제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정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이 소설에서 일종의 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불멸성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얻었던 그런 그 동물로 상징이 됩니다. 해리 또한 이렇게 그 표범처럼 그렇게 불멸한 것, 여기서 불멸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로서 불멸한 것을 나타낼 텐데,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정상, 다시 말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그런 예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표범과 같은 모습을 해리가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윌리엄슨에게 자신의 마지막 몰핀을 주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아내에게 거짓이긴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 자신의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든가, 또는 자신이 쓰지 못한 그런 소설을 머릿속으로나마 플래시백으로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플래시백 속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그 젊은 시절에 예술가로서 자신이 그 생산을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순간만은 최소한 해리가 표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그 동물이 이 소설에 나오는데, 특히 그 벌처와 하이에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수리 같이 큰 이 새가 벌처잖아. 이 새가는 보통 이제 그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이제 머물면서 사실은 죽은 시체들을 먹죠. 그래서 그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이에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약간 그 더러운 것하고 연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리가 그런 말하죠. 이 소설에서 낫이라든가 그 긴 후드 같은 쓰는, 다시 말하면 그 서양에서 죽음을 묘사하는, 죽음의 신을 묘사하는 그런 이미지는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벌처하고 하이에나에서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 헨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 벌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뒤에 어떤 그 영혼의 상승 같은 것들을 암시한다면,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순전히 어떤 물질적인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여기서는 해리가 물질적 안락 때문에 그 방종한 삶을 산다라는가, 또는 어떤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므로써 정신적으로 죽었음을 이미 암시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에나는 이제 그런 그 물질적, 정신적
죽음이 이제 곧 마무리될 것임을 암시하는 종말을 맞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두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는 마지막 그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그 킬리만자로의 산의 정상으로 해리를 데리고 가죠. 여기서 플레인이 뜨고 비행기가 떠서 킬리만자로로 간다든가, 컴슨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컴슨에 대해서 믿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플레인은 영혼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보통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멸을 얻게 돼서 마치 얼어붙은 그 표범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현실 속에서는 해리는 이 초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이 비행기가 해리만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비행기의 자리가 해리만을 위한 자리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주유를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유를 하지 않고 바로 킬리만자로의 언덕으로 가죠. 그런 모습이라든가, 원래 목표지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정상으로 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이 비행기가 그 해리의 영혼의 상승을 또는 구원의 과정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